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원장님 외국인 환자분들을 좀 많이 받아보셨나요? 뭐 코로나 전에는 되게 많이 오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거의 뭐 안 오시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어느 나라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 분하고 중국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일본 분이 더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 분들도 많으셨고. 왜 한국 그리고 러블리아 성형외과를 택한 건지. 그걸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예상을 하시다시피 성형이 이제 한국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호주나 미국 같은 데 가시면 의사분들이 이제 성형외과 의사 숫자 자체가 적고 시장은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난리가 났냐면 성형 시장 자체가 이게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이 된 지가 한참이 됐고 웬만한 성형 실력 갖고는 이제 솔직히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나 뭐 아니면 다른 성형외과 의사분들도 본인이 이제 이 업계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고 학회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조금만 수술 잘못하면 도태가 되고 망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 성형 전체 수준이 올라간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에 또 부응해서 이제 뭐 한국인들 수준 자체가 올라가면서 성형 하시는 분들 자체도 많이 증가했고 그래서 대개 성형외과 수술의 수준이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많이 이해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외국에 잘 나가시는 성형외과 의사들 그런 분들 수상을 제가 보잖아요, 동영상으로. 그러면 그걸 동영상 보고 있으면 어떤 걸 느끼냐면 야, 수술 되게 험하게 하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가 볼 때는 저렇게 많이 험하게 하는데 대가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면 지금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의 성형외과 원장님들 수준은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탑이라고 해도 저는 뭐 그걸 갖다가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60년대, 70년대 한국보다 훨씬 더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워낙 한국 의사들이 많이 연구를 많이 하고 발전시켜서 뭐 그것이 무슨 원인이 된 것은 무슨 뭐 순수한 학술적인 목적뿐만은 아니고 뭐 상업적인 이유도 당연히 있는 거고 뭐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보고가 돼 있는 건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형 수술 많이 발전했다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성형 수가는 한국이 가장 작습니다. 왜 저렴하냐면 예를 들면 호주에서 어떤 원장님 외국 의사가 턱에 보톡스 시술하시는데 그게 한 번 시술하는 비용이 거의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턱 보톡스 맞는 비용이 거의 5만 원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호주 의사분이 훨씬 더 우리보다 시술 잘 하느냐? 그건 아니고 수술 실력 자체는 한국 의사들이 세계에서 탑이 됐는데 그에 반해서 비용은 되게 저렴하게 된 이유는 워낙 한국 시장 자체가 시장이 작고 의사 숫자가 많다 보니 성형수술 비용이 올라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수술 비용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성형수술 비용은 계속 가격이 싸집니다. 그건 뭐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믿어보면 현재 고객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많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수준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한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외국 사람들이 알고 알아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시장은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뭐 실력은 좋은데 비용은 별로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 국민분이 외국 가서 수술 받으라고 하면 절대 가지 않으시죠. 예. 근데 외국분들 한국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는 당연히 성적을 매긴 것도 아니지만 한국 성형 수준 자체가 거의 탑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뭐 일종의 그 방증하는 증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력은 상향되고 가격은 하향 편중화되고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이건 제가 느끼는 생각인데 그 20년 전에 제일 잘하신 분보다 지금 저희 후배들 평균 수준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심하게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 저도 경력이 있다고 뭐 얘기는 하지만 아마 연구를 많이 하시고 뭐 공부를 많이 하신 젊은 의사분이 저보다 더 잘하신 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또 가능한 거고 어쨌든 엄청나게 발전이 많이 돼서 예전보단 지금 많이 발전을 했고 동시에 이게 학회 활동을 많이 하거나 뭐 매체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공유를 많이 하시고 또 한국 성형의 특징을 보면은 수술이 없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사실은 뭐 뒷팀하고 밑팀은 이런 거는 앞팀은 성형외과 교과서에 있는데 뒷밑팀은 성형외과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배운 성형외과 교과서에 없다는 얘기는 정규적인 수술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걸 개발해가지고 또 상업화를 하고 또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걸 보면 이 험한 시장이 사람을 연구하게 만들고 또 결핍이 또 창조하게 만드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 이런 그 세태가 발생하니까 이제는 하면 안 되는 수술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제가 볼 때 이거 하면 안 되는 수술인데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또 어떤 이제 시대를 이끄는 시류가 돼서 그게 좀 일반적인 주流화가 돼서 그거에 이제 끌려가는 그 세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걱정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옛날 거를 갖다가 뭐 고수하는 것도 정답은 아닌데 뭐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거 갖다가 뭐 반짝 뜨는 수술을 해가지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막 인기 끌고 그 다음에 인기 끈 다음에 몇 년 뒤에 부작용이 쫙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형수술 하실 때 처음 나온 수술이라고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처음 나온 수술이 안정화돼서 몇 년, 한 4, 5년 지나가고 나서 다들 그 수술 계속 한다고 하면 그때 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수술은 어차피 뭐 휴대폰하고 틀려서 최신 제품이 제일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형수술은 항상 임상이고 임상이라는 거는 아무리 좋든 싫든 간에 다량의 그 케이스가 쌓여야 되고 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새로운 수술이 개발되면 그게 한 4, 5년 정도 지나서 여러 임상 데이터가 쌓여서 안전한 게 확인된 다음에 내 몸을 맡기시는 게 현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검증된 의사들, 사약 그쵸. 검증된 의사들, 네. 선진국 의사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하시. 그렇죠. 예를 들면은 가슴 성형을 한다. 예를 들면 근데 자칭 엄청 대가라고 하신 분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제가 비디오를 봤는데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밑선 절개 하는데 봉합을 뭘로 하냐면 스테플러로 찍습니다. 그냥. 의료 스텝. 네, 엄청 험하게. 네. 만약에 한국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스테플러로 밑선 봉합을 찍으면 거의 뭐 얼굴 뺨 맞을 수준의 수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서양 애들은 그렇게 해도 흉터가 안 생기니까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성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것도 보면 근육 위에 넣는 경우도 되게 많고 외국에서는 근육 위에 넣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가슴을 할 때 대흉근 근육 위에 넣는 수술은 뭐 심하게 비하하면 비전문의가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유명한 외과 의사가 밑선 절개 해가지고 근육 위로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박리를 하고 피 안 나거든요. 그러면 수술 되게 쉬워요. 그래서 보형물 적당히 넣고 그 다음에 호치키스 찍는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 수술의 가치는 제가 볼 때 300만 원 받아도 비싼 거예요. 한국에선 300만 원 받는 수술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수술비가 1200씩 1300씩 합니다. 한국 그 원화로 환산을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 기술 갖고 외국에 나가면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차피 그건 뭐 불가능하긴 하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서양 분들 입장이나 외국 사는 교포든 그걸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시는 목적 중에 가족 친지하고 인사할 겸 온 김에 상한검, 하한검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포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대한민국 성형 시장은 솔직히 뭐 세계적으로 뭐 성형을 상품화해도 절대 경쟁력에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도 봐도 그렇고 절대적인 수술 수준 자체는 엄청나게 발전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